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중에 재무제표의 종류하고 주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봤는데 저희가 카페가 있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이버에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고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자료가 있고요. 필요하시면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카페의 장점은 저희가 그 뭐 8월 바로바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판도라 유튜브 격리 실무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네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판도라님, 이번에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중에 주석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주석을 꼭 기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먼저 앞다를 것 같아요. 어, 법무부 고시안 2021-218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여기서 보시면 제4조의 재무제표는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1호부터 3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주석입니다. 여러분. 즉 주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 어디서 보면 되죠? 여러분들 회계감사 받으셨으면 회계감사 서류에 있겠죠. 회계감사를 안 받으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금 저희 그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아예 회계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회계 입력하는 거 저희한테 이제 부탁하시거든요. 예전 거부터 입력하고 세팅하고 이제 이런 거 부탁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의뢰를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까지 이제 입력을 해드립니다.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요 새로운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현재 있었던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35조에 있고요. 주석의 정의는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하고요.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 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를 이야기해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이나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 이제 회계감사를 받을 때는 요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재무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그리고 이 밑에 서류에 대한 주석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36조에 보면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에 어떤 거 있는지 꼭 이것만은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집합건물의 개요에서 소재가 어디 있는지, 난방 방식이 뭔지, 뭐 중앙인지, 개별인지 아니면은 뭐 그 지역인지, 그다음 냉방 방식, 그리고 관리 대상, 전유부 분수가 몇 개고 총 관리 면적이 몇 개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중요한 회계 처리 기준, 뭐 일반 관리민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관리 비용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다, 관리 비용의 배부 기준, 그리고 주요 계정 명세, 그리고 주요 계약 체결 내역.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보셨어요?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도 있죠? 그죠? 그리고 주요 계약 체결 내역,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단 운영비 내역,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 보증의 주요 내용, 회계 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 금액, 진행 상황 등. 그리고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여러분. 관리인이 2개 이상의 집합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공통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 배부와 그 배부 기준. 아파트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2개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 아니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두 개에 대한 공통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통 경비를 어떻게 배부하는 거고 또 배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 그 부속명세서는 제가 아직 저희도 삼각건은 작성된 거를 여기에 맞추어서 작성된 게 없어서 제가 폼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지금 저희 팀에서 이 주석에 대해서 좀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추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적용해야 되냐? 뭐 이번 달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뭐 중간에 바꿔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보시면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이때부터 시행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고 제2조 일반적인 적용례를 보시면 이 기준의 시행일 2021년 7월 12일부터 이후 개시하는 집합건물의 회계 연도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적용한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2021년에 개시됐으니까 이제 2022년 1월 1일 날 새로 회계 연도가 개시가 되겠죠? 그때 처리부터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제3조는 재무제표 작성의 적용례,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래는 비교 재무제표 전기에 대해서 이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이렇게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회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기에 만약에 회계가 없어서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단기만 기재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겠죠? 계속 회계가 계속 되니까. 근데 여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회계가 없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주석 여기 없는 거 뭐가 있죠? 세입세출이 없네요. 그죠? 세입세출 결산서가 없네요. 이거 외에는 다 지금 공동주택과 같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이걸로 감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를 입력하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 혹은 결손금 이거는 이익이 남은 거고요. 이거는 손실 본 거죠. 이 자료 그리고 서류에 대한 주석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할 때는 항상 이 결손금 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다 보면은 돈 관리비 밀리고 막 파산하고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손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거니까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 원래 상가나 아파트나 모두 다 사실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관리 비용이 일치를 다 했고 수익도 일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수관리비 같은 게 걷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이제 대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석에는 집합건물의 소재지 난방 방식, 냉난방 그리고 관리 대상이 어떻게 되고 뭐 중요한 회계 처리, 배부 기준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맨 마지막으로 좀 특이하게 관리인이 2개 이상의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공통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배부 기준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 라고 별도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이거 언제부터 회계에다 시행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7월 12일부터지만 이거는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개시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이란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회계 연도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회계 감사하고 있고요. 세무대행, 법인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까지 하고 있어요. 저에게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6959-3786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엑셀을 만들고 있거든요. 엑셀이랑 그다음 예산안, 그다음에 뭐 결산, 예산, 주석 이런 거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업무 대행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이 잘 모든 단지에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